할머니, 나는 왜 엄마 아빠가 없는 거야? 있다고 했잖아. 내 엄마 아빠는 어디서 살아?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살아? 조부모 노릇 힘들다. 3월이면 유치원생들이 입학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모습을 보면 너무 귀엽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유치원 시절이 가장 행복하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하죠. 유치원 교육은 통합 교육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소재도 주시고 너무 행복합니다. 지인분을 통해서 아주머니가 만나자고 해서 땡땡이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아주머니가 하소연을 합니다. 이야기를 자초지종 들어보니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며 이 사연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3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그 당시 딸은 2살. 아들은 몇 개월 있다 재혼을 했어요. 아들은 재혼을 하기 전에 아내하고 약속을 했대요. 전처 자식을 키우는 것은 싫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키워준다고 했으니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재혼과 동시에 손녀딸은 할머니가 양육을 하고 아들은 재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재혼한 며느리는 전처의 자식은 싫다고 하니까 집에 안 오는 거죠. 할머니는 그래 너희들끼리 잘 살기만 하라. 애는 내가 키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할머니는 손녀를 데리고 정성을 다해서 돌봤다고 합니다. 올해 5살 유치원에 입학을 했어요. 유치원을 가면 친구와 선생님, 장난감, 놀이터 너무너무 재미있고 신기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침이면 늦잠꾸러기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할머니 유치원 나 빨리 가야 돼. 늦으면 안 돼. 새벽서부터 졸라대서 할머니가 운전을 해서 손녀딸을 데려다 준대요. 3월달은 아이가 신발 안 나게 너무너무 즐겁게 유치원을 잘 다녔대요. 손녀의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을 가보니 엄마 아빠가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유치원 시기에는 엄마 아빠의 자랑이 빠지면 대화거리가 안 되잖아요. 손녀딸은 할머니 자랑만 하니까 너는 엄마 없어? 아빠 없어? 그럼 죽었어? 아니면 도망갔어? 이혼했어? 아니야. 나도 우리 엄마 아빠 있어. 그런데 지금은 없어. 할머니는 있는데 너 할머니 있어? 없지? 한마디로 기가 죽기 시작하는 것이죠. 동네에 있는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놀면서 엄마 아빠 이야기가 나와도 그냥 웃음으로 넘겨버린 아이였대요. 명랑하고 씩씩하고 아주 예쁜 손녀딸. 할머니, 엄마 아빠 어디서 살아요? 할머니, 나는 왜 엄마 아빠가 없는 거야? 있다고 했잖아. 내 엄마 아빠는 어디서 살아? 유치원 같이 가게 할머니가 가서 빨리 데리고 와. 어떤 날은 밥도 먹지를 않고 그냥 울다가 지쳐서 잠을 잔대요. 그러면 그 눈물을 흘리면서 자는 손녀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할머니도 옆방에 가서 이게 무슨 업보냐. 저 아이는 무슨 죄가 있다고. 부모 잘못 만난 죄뿐이 없는데 저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물건 같으면 시장 가서 얼마든지 사다가 주련만 마음씨 착하고 예쁜 엄마로 사다 주고 싶지만 사고 파는 물건도 아니고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살 때 일이라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엄마 아빠를 못 사온다고 하니 저금통에서 잔돈 100원짜리 하나를 주고 시장 가서 빨리 엄마 아빠 사러 가자. 졸라대서 한동안
애를 먹었다고 하죠.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야. 할머니 시장 가면 무엇이든지 다 사갖고 오는데 왜 못 사갖고 오는 거야. 이런 상황에 계신 조부모님들 이해 가실 거예요. 엄마 아빠 없이 키운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조부모의 역할이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그게 정말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새끼는 지들이 낳고 짐덩어리는 부모님한테 넘기고, 조부모가 있는 가정은 그나마 없는 가정보다는 도움이 되겠죠. 아이가 커갈수록 힘들다고 합니다. 할머니하고 유치원 가기 싫고 엄마 아빠하고 가고 싶어요. 어린 마음속에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데려다 주고 데려가는데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할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것만큼 그 아이 마음속에 들겠는가. 아이한테 이해가 안 갈 것이고, 품 안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유치원을 다니면서 세상을 하나씩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이도 그만큼 마음과 몸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하는 소리,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 일로 가정 파탄을 일으키려고 하냐면서 아이 문제는 엄마가 알아서 하시라고 전화를 먼저 끊더래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다시 전화를 해서 이 애미 죽고 나면 저 아이는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일은 그때 가서 생각을 하겠다. 새끼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내 아들이지만 그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밥을 먹이면서 말을 이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친엄마 아빠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만나지도 못하고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 아픈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움의 대상이 원망의 대상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품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유치원을 가고부터 세상을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 손녀이죠. 내 손녀만 그런 것은 아니죠. 주변에 보면 조부모가 키우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그리워합니다. 그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줄까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은 부모를 애타게 보고 싶고 그리움의 대상이 되지만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그리움의 대상이 원망의 대상으로, 원망의 대상이 저주의 대상이 될까 두렵다는 거죠. 할머니의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할 때 배우자 선택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녀의 출산 문제도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혼이라는 것도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결혼도 이혼도 밥 먹듯이 선택을 하죠. 그러면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는가? 개인 이기주의가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다가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밥 먹듯이 이혼하고 재혼하고 가정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죠.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했는데 결혼을 했으면 부부가 서로 노력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연을 들으면 결혼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이죠. 부부는 이혼을 하고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재혼을 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문제이죠. 문제의 큰 상처는 누가 치료를 해줄 것인가. 훌륭하게 자라는 자녀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마음 깊숙이 큰 상처 덩어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누가 치료를 해줄 것인가? 시청자 여러분, 이한분 TV는 여러분과 함께 교합 상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